자, 봅시다. 70페이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봅시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게 2차 함수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게 2차 방정식입니다. 그쵸? 자,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차이점 뭐지? y가 0이 되었다.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예요. 식에서 보면은. 그쵸?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든 나발이든 무슨 그래프든지 간에 그래프에서 y가 0이 된다.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 x 절편을 찾기 위해서 식에 y다가 대입을 해서, 자, y다 0 대입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곧 x 절편이 되겠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식에서 y가 0이 들어갔다. 그 차이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를 중학교 때 배웠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나타나고, 맞지? 이게 이제 x축과 교점이 알파랑 베타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알파, 베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자, 2차 방정식의 근에서는 2차 함수에서 무슨 관계가 있다? 2차 방정식의 근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이게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랑 2차 방정식의 관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모든 그래프에서 통용되는 말이죠.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교점을 찾는 방식이잖아요. 맞죠? 그거는 그 어떤 함수가 와도 마찬가지죠. 뭐 상가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결국은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은 이 그래프의 식과 x축의 식의 연립방정식이 해란 말이야.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식은 뭐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x축은 식이 뭐예요? y는 0이라는 식이 x축의 식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연립하니까 둘 다 y 같으니까 이 식이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x절편을 구할 때 y다가 0을 대입을 해서 구하는데 그 나오는 식 자체가 y는 0, 즉 x축과 2차 함수 그래프와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야지 이 뒤에 나온 내용들,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로 찾는다라는 것과 연계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사실상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한 세트로 뭉쳤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도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1차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다? 당연히 인수분해 해를 구하고 하는 것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주의를 해서 봤었어야 되는 건데, 고등학교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가 있었다?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쵸? 판별식이 뭘 말하는 거였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실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였죠. 실근의 개수. 맞습니까? 자, 실근의 개수. 자, 그럼 봐봐. 실근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프에서는 뭘 말하는 거겠어?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에서는 뭘 말하는 거다? x절편의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2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왜? x절편이 뭐가 될 테니까? 근이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걸 써서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짝수 공식은 4분의 d라고 하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친구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뭐라고 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근 두 개가 중복된 근, 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다른 말로는 어떻게? 실근의 개수가 0개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을 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뭘 의미하는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절편의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자, 그 말은 무슨 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래프로 치면 x절편이 두 개가 나오는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라고 얘기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가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큰 2차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근이 1개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x축과 교점이 1개예요. 맞죠? 그럼 1개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접하는 그래프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인 거고요. 그치? 자,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의 개수가 0개이다. x절편의 개수가 0개이다. 그래서 x축과 만나지 않게 그려지겠다라고 표시를 한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죠?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는 사실상 이게 답니다. 여기 내용이 다예요. 물론 여기다가 뭐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 2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교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교점 찾는 건 뭘 하면 되니까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식이니까 어차피 식을 합치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 여기서 해야 되는 내용 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유형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뒤에서 나오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은 당연히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자, 페이지 72쪽 유형 1번에 500번. 자, 기본 대표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마이너스 3,0, 2,0. 자, 이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죠? 이게 x축과 교점이 마이너스 3,0, 2,0. 그러니까 그래프가 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을 거다. 이 말이야,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절편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x절편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y다 0 대입을 할 거잖아, 맞죠? y다 0 대입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찾았더니 그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과 2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물론 얘를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근이 마이너스 3과 2니까 또 방정식이니까 이거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라고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면 등신 소리 든다고. 맞지? 맞죠? 근과 개수 관계 쓰면 두 근의 합이 얼만데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두 근의 합이죠, 맞지? 그게 얼마? 두 개 합해서 마이너스 두 근에 곱하면 a분의 c인데 그게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가 2, b가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전개 안 해봐도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03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입니다. 자, 이게 x축과의 교점 ab입니다.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가 8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되겠나요? 자, 그럼 봐봐.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하나, 두 개 나오는데 이 점을 a,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의 길이를 문제에서 8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좋았어.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요, 원래 접근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이 뭐예요? 이걸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두 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두 근의 좌표가 뭔지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두 근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두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의 차이가 8만큼 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는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의 차이,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이거를 8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뭐를?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6. 그쵸? 두 근의 곱 a분의 c에서 알파, 베타는 1분의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세 개를 가지고 이제 a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8이니까 8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4a가 얼마? 마이너스 2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맞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파, 베타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는데, 맞죠?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아까 세원이가 대답했던 2차 함수의 성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풀이가 필요가 없어요. 봐봐. 우리는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알죠? 꼭지점 x좌표. 축에는 어떻게 보여요?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쵸? 자, 얘들아,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꼭지점의 좌표. 이게 2차 함수의 핵심이잖아. 맞죠?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고. 맞지? 그랬을 때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꼭지점의 x좌표가 뭔데요? 꼭지점 x좌표 이거 진짜 너네한테 내가 3만 번 얘기했다. 3만 번. 중요하다고. 뭐예요? 꼭지점 x좌표. 자, 참. x제곱 마이너스 6x를 완전제곱식 만들어야지. 9 더하고 9를 빼서 다시 a 더해서 빼고 완전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a니까 꼭지점이 3, 마이너스 9 플러스 a는 이지를 하고 있을 거냐고.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자, 이거 꼭지점 x좌표 제발 까먹지 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야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 꼭지점 x좌표 3 나오잖아. 맞죠? 되겠습니까? 바로 해야 됩니다. 꼭지점 x좌표. 적응 못하면 안 돼요. 그 y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 대입하면 되죠. x좌표 구한 거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3을 여기다 대입하면 9 마이너스 아이씨. 뭐야 이거? 공필 하나도 없네. 자, 여기다가 x가 3이니까 자, x가 3이니까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뭐 여기도 대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y좌표가 이렇게 나온다면 바로 정리가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봐봐. 이거를 정상적으로 안 풀고 이것도 뭐 이상한 풀이는 아니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를 하면 3이잖아. 그쵸? 맞지? 이게 세원이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야. 맞지? 이거 말하려고 한 거 맞지? 자, 이 길이가 8이면요. 2차 함수는 축이 뭐야?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여기가 4, 4씩 나눠질 거라고. 8이라고. 맞지? 맞죠? 그럼 여기가 3이면 여기가 얼마? 7이고요. 맞지? 여기가 4만큼 뒤로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교점의 좌표가 바로 나왔는데 이걸 아까처럼 풀고 있으면 바보잖아. 맞지? 왜 두 근이 마이너스 7이면 a분의 c, a가 마이너스 7이면 암산도 가능한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당연히 처음에 풀이한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그거를 조금 더 심화를 해서 완전히 2차 함수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풀 거 아니야. 훨씬 빠르고 쉽게.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들 들어갑니다. 자, 유형 2번은 뭐냐면 2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입니다. 자, 보세요. 직선은 여기서 보통 말하는 1차 함수를 의미하는 거긴 하죠. 자, 봐봐. 2차 함수가 요렇게 있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직선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1차 함수니까 y는 mx 플러스 n. 물론 y는 k, x는 k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두 그래프에 뭘 찾아라고 했어? 교점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여러분? 교점은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다니까? 교점은 뭘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 교점은 뭘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 연립방정식이 해요. 맞죠? 그 어떠한 그래프를 가져다 놓고 교점을 찾아라 해도 무조건 연립방정식이에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는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y는 이거, y는 이거 대입법으로 풀면은 뭐라고 쓸 거야, 여러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연립을 할 거 아니야. 여기가 0이라고 안 하고, 맞죠? 아까는 기본적인 그래프는 왜 y는 0으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y는 이렇게 해서 왜 0을 붙여서 방정식을 구했어? 연립 방정식에 x축의 식이 y는 0이니까 y는 0을 대입을 해가지고 교점을 찾은 거잖아. 이거는 x축이 아니라 어떠한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얘랑 연립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새로 만들어지죠? 그럼 이것도 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 교점의 좌표가 등장을 하겠죠.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이 문제 나왔어요. 자, 이 그래프랑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의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과 5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교점 찾기 위해서 이거랑 이거를 뭐 했겠어? 연립방정식을 풀었겠죠? 교점 찾으려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는 x 마이너스 b다라고 연립방정식을 풀었어. 그럼 이쁘게 정리하면 넘겨서 x제곱 플러스 1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이항시켜서 이쁘게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걸 풀었더니 뭐가 나온 거야, 근이? 마이너스 1과 5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마이너스 1과 5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문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겠죠. 그게 두 근의 합해서 얼마? 4가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b죠. 그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5다. 그래서 a는 5, b는 5 이런 식으로 답을 처리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505번 여러분 풀어야 되는데 바로 밑에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ax 플러스 b에서 교점이 pq가 나타나는데 p의 x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래요. a, b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교점의 좌표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ax 플러스 b다라고 연립방정식을 해서 맞지? 교점을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인데 여기에 교점의 좌표 pq 중에서 p 하나를 알려줬어요. 얼마라고?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맞지? 그쵸? 그리고 문제를 보세요. 뭐라고? 뭘 구하라고? 유리수 AB에 대하여. 유리수란 말 왜 했겠니 여기서? AB가 유리수란 말. 켤레근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리수란 말을 했겠죠. 그럼 교점의 x좌표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뭐다?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해서 a, 이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다. 근과 계수 관계 있어서 ab 찾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봐봐. 그러니까 수학의 제일 그지 같은 특징 중에 하나죠.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 배운 내용만 안다고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지난번에 배웠던 켤레근의 존재, 그것도 안 배운 거 기억 못하고 있으면 생각 못해갖고 애비 못 찾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맞지? 수학이 그래요. 항상 단계별로 따다다닥 가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모르고 뒤에 내용을 푼다?
그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앞에 했던 내용들 다시 머릿속에 되새기고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지. 그냥 단순히 요 단원의 내용만 풀면은 당연히 다 풀기 쉽죠. 다른 단어를 끌고 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자, 507번.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507번 보세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x 절편이 두 개가 나온다. 맞죠? 무슨 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이다. 맞죠? 실근이 두 개이다. 그 말은 무슨 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판별식 써봅시다. 이거는 짝수 공식 가능합니다. 짝수 공식 못 쓰면 이제 기사대기 맞아야 돼요. 무조건 짝수 공식 써야 됩니다. 자,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k잖아. 맞죠? 그럼 b-가 일어나는 마이너스 k인데 음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b- 제곱할 테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가 1, c가 요거 그대로겠죠? 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k 마이너스 4가 판별식인데, 그쵸? 짝수공식 쓰면 판별식인데 이게 0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게 식은 두 개를 가진 조건이라는 거잖아. 맞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k가 어떻게? 2보다 크다라고 해야지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뭐 쓸데없이 건드려놔. 2보다 크면 제일 작은 정수는 3 이렇게 답을 써라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이것도 봐봐. 2차 함수를 완전히 이해하면 판별식도 안 써요,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한데 식 자체가요. 자, 판별식 안 쓰고 자 보세요. 식 자체가 요렇게가 바로 대놓고 완전 제곱식이에요. 맞죠? 그치? 이해되겠어? 그럼 꼭 지점이 k, 마이너스 2k 플러스 4는 2차 함수인데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나오려면 꼭 지점의 y좌표가 x축 밑에 있어야 돼요. 그쵸? 즉 이게 음수이다. 이렇게 풀으면 k가 바로 2보다 크다. 바로 나오죠. 사실 판별식까지 안 가도.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자, 그럼 510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너무 지겹도록 봐가지고 맞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k 값에 관계없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 k 값에 관계없이 무슨 뜻? k에 대한 항등식. 자,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k가 있는 식 더하기 k가 없는 식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k에 뭔지를 해도 0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앞에가 0, 여기에 있는 게 0인 경우 이게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쵸? 맞습니까? 기본적인 내용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x축에 접한대요. 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자, 여러분 x축에 접한다 무슨 말? x축과 교점이 한 개이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개이다. 맞죠? y는 0을 대입한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개이다.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을 갖는다. 뭐?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럼 판별식. 자, 바로 갑시다. 짝수 공식 하면 4분의 b b'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바로 할게요. a가 1이니까 c 바로 이거 빼면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는 0. 이게 뭐예요? x축에 접할 조건이라는 거야. x축에 접할 조건 맞습니까? 자, 근데 x축에 접하는데 그게 무슨 조건을 달고 있다? k 값에 관계가 없어야 된다고요. k에 대한 항등식이야. 맞죠?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k가 있는 걸로 묶어서 k가 있는 걸로 묶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으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를 하면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고요? 0 돼야 되고 이게 0 돼야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유형 4번. 자, 유형 4번도 아까 설명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뭐냐면,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과, 자, 직선 y는 mx 플러스 n. 자, 1차 함수랑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위치 관계로 항상 수학에서 똑같은 말이야. 무슨 그래프를 갖다 놓든 위치 관계의 기준은 뭐다? 기준은 무슨 그래프가 와도 교점이 몇 개 나타나냐. 그게 위치 관계의 기준이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2차 함수랑 직선이 요렇게 만나서 교점이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맞죠? 아니면 여기에 스쳐 지나가듯이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맞죠? 아니면 2차 함수랑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 이거 1번, 요거 2번, 3번. 위치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맞죠? 뭐, 교점 이렇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래봐야 교점 두 개인 겁니다. 맞죠? 맞죠? 교점의 기준이 몇 개냐? 교점이 몇 개냐? 이거 기준 잡을 거야. 그쵸? 자, 그럼 봐봐. 1번 기준으로 보면은 교점이 뭐예요?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교점을 어떻게 찾는다고? 얘랑 얘를 뭐 할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2차 방정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맞죠? 그럼 2차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인데 이거 해가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맞지? 근데 교점에 풀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이 해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두 개 나올 조건은 뭐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조건을 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이 연립방정식에. 그러면 2번은 뭐예요? x축과 여기 그래프랑 이거 2차 함수가 접한다. 교점이 한 개죠? 그럼 연립방정식이 해가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다. 맞죠? 3번은요? 2차 함수랑 직선이 안 만나잖아. 교점이 0개죠. 맞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앞에 하던 거랑. 되겠죠? 뭐 그래프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뭔 얘기를 한다 해봐야 결국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 다라는 거지. 오케이? 별 내용 아닌 거. 자, 그래서 이것도 자, 기본 문제 일단 보고요.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랑 y는 2x 마이너스 a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무슨 말?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 두 개랑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조건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럼 교점이 두 개란 말은 이 연립방정식에 자 정리하면 요거죠. 맞지? 이게 근이 어떻게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교점 두 개가 나온단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이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라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짝수공식 가능하죠? 여러분 문제 풀면 알겠지만은 짝수공식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뭐 홀수 짝수의 차이니까 반반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짝수공식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냥 판별식보다. 자, 마이너스 2 제곱해서 b 제곱 마이너스 a가 3, c가 a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이게 0보다 커야지 실근 두 개를 갖는다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a는 어떻다?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4보다 작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니까 3분의 4보다 작은 자연수는 1개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접하도록 하는 양수 k값. 접한다 무슨 말? 연립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 이 말이죠.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밑에 513번 보세요. 이거랑 저거랑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 교점이 한 개이거나 두 개이거나 이걸 말하겠죠.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안 만나는 거 빼고. 그럼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갔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크고 나갔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514번 두 개가 만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연립 방정식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어라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유형 5번. 자, 이차함수에서 나타나는 이차함수 그래프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알고 있어서 미분을 배웠다. 미분을 배우면은 여기에 있는 뭐 유형 5번 이것들 뭐 3초 컷 암산 때려줄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직 배운 적이 없어요. 그쵸? 자, 차근차근 정석적으로 가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진짜 쉽게 하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거를 지금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알려주면은 다 저 잘났던 미분만 차고 자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알려줘 볼까 한번? 자, 일단 원래 내용부터 볼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해요.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요렇게 이차함수의 식을 알려줄 건데, 자, 여기에서 어떠한 직선이 얘랑 접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이거 y는 ms 플러스 n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 이걸 찾아내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찾아내는 기준이 뭐가 될 것 같아? 당연히 뭐를 보겠다? 접해야 되니까 교점이 한 개가 될 조건을 찾을 거예요. 맞죠? 그럼 교점이 한 개가 찾으려면 어떻게? 이것 중에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뭐를?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를 찾는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맞죠? 되겠지?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아는 조건은 하나 있어요. 판별식이 0이다. 이걸 쓸 거야. 맞죠? 판별식이 0이다. 하나 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 이 만들어지는 요거는 문제에서 알려줄 테니까. 맞죠? m과 n 미지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이 m과 n을 다 찾으려면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할 거야? 2개. 수학의 불변의 진리죠. 미지수 2개면은 조건도 2개가 있어야 돼. 근데 접한다라는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 하나밖에 못 쓴다고? 그 말은 무슨 말? m과 n, 즉 기울기나 y절편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한테 알려줄 겁니다. 기울기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점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2개 다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515번 보면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에 접하면서 y는 2x 플러스 8과 평행한다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 난독증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얘랑 얘가 접한다라는 게 아니라 얘랑 접하는 애가 얘랑 평행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럼 평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기울기가 같다 이 말이죠. 이 기울기가 얼마짜리예요? 이죠. 그럼 얘 접하는 접선 중에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직선을 찾아라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식이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이렇게 찾으려면 맞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y는 뭐라고?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뭐식일 겁니다. 이건 몰라요. 맞죠? 여기 8이라고 알려주면 이따가 쓰고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얘는 평행하다는 거 기울기만 알려준 거예요. 맞지? 자, 그럼 이제 b만 찾으면 되죠.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를 알려줄 거라고 문제에서. 되겠니?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얘랑 접해야 되니까 연립 방정식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2x 플러스 b. 오케이? 되겠나? 연립 방정식 만들어서 2랑 시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이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 해가 몇 개가 나와야 되니까? 한 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자, 짝수공식도 가능하죠? b 다시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고요. 그쵸? 되겠습니까? 그래서 b가 얼마? 3이다. 되겠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2라고 했고 플러스 b가 3이니까 요렇게가 기울기가 2에서 저 직선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쓸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런데 자 봐봐. 아까 다시
조건을 하나 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밖에 못 구한다는 거. 그래서 n과 n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푼 문제가 어떻게? 기울기를 알려준 거예요. 맞지? 그럼 또 516번도 어떻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를 y쪽으로 2k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y쪽으로 2k, 근데 여기다 플러스 2k만 해주면 되잖아. 맞죠? 이거랑 저 2차 함수 그래프랑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연립하면 되는 문제니까 별거 아니겠죠.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이거랑 요거는 둘 다 기울기를 알려줬어요. 그쵸? 근데 그 밑에 보세요. 517번 3,2를 지나고 저 그래프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뭐를? 기울기를 안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맞죠?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풀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죠. 물론 선행을 했던 애들도 다 배운 적이 있는 거고요. 중학교 때도 쌤들이 분명히 알려줬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서 삭제됐을지 몰라도. 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색깔 좀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보세요. 어떠한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반드시 y는 기울기 쓰고요. mx. 왜 기울기 m이니까 mx로 시작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 직선 a, b를 지나려고 하면 항등식의 원리에 의해서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뭔지 몰라도 x, a 넣으면 y가 무조건 뭐 돼요? b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즉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못 쓰면 문제 못 풀어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517번을 보면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에 접하는 접선이 어디? 3,2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3,2를 지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과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뭐 3,2가 한 요쯤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3,2를 지나는 직선, 여기 접하는 직선이 아이고,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요. 맞죠? 되겠으면 이 두 직선에 뭘 구하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찾는 문제예요. 맞죠?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알겠지만 지금 그것까지 모르겠고 그냥 문제에서 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기울기 구해서 곱하라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를 모르겠는데 어디를 지난다고 했어요? 3,2를 지난다 했죠. 그럼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기울기가 m이라고 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2를 지나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무조건 x-3 플러스 2 3,2 자 m, a, b 보이죠? x-a 플러스 b입니다. a, b 이것도 나중에 도형의 이동을 가면은 알겠지만 원래는 y-2 x-3이었어요. 그래서 넘겨서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이다. 어떻게? y는 m에 x 빼기 얼마?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 4,-3을 지난다. 그럼 y는 m에 x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만 얘랑 뭐 하도록 접하도록 하는 m의 값을 두 개를 찾아서 곱하라 이 말이죠. 되겠니?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접할 때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자 mx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했습니다. 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니까. 됐나? 자, 정리해보면 넘기면 x제곱 플러스 mx 넘어가서 플러스 2x x로 묶은 거 이해되겠죠?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m 플러스 2에 플러스 8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쵸? 됐나?
그러면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의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접해야 되니까 근이 한 개가 나와야 된다. 뭐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겠죠. 되겠죠? 자, 그럼 판별식 0이다. 어떻게? b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요. c가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입니다. 그쵸?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이걸 찾아야 되겠죠. 되겠나? 그래서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플러스 12m 플러스 24는 0. 자,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니까 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28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하라 했다?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m의 값 뭐 있어요? 14.2 맞아요. 그래서 m의 값이 얼마이거나 마이너스 14이거나 그래서 3,1을 지나면서 여기 접하는 접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4랑 마이너스 2 두 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 28 맞죠? 이거를 구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야, m의 값 두 개를 곱하라며. 뭐하러 구해요? 이 방정식 m에 대한 미차방 두 분의 곱을 구하라는 말인데 a분의 c 바로 때리면 28 답 나오죠. 맞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물론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민규이 욕한 거 아니야. 잘 구했어. 잘 구했는데 바로 보면 할 줄 알아야 돼. 사실 두 분의 곱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맞죠? 맞죠? 합하라 했으면 바로 마이너스 16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센스껏 해야지. 수학은 조금 센스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간 전략을 하고 문제 풀고 남는 시간에 검사도 해보고 이럴 수 있지. 오케이? 자, 봐봐 얘들아. 이 차함수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꼭지점에 적혀있는 게 최대 최소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 차함수를 우리가 y는 a의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꼴로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p 콤마 q잖아. 그쵸? 맞지? 자, 그러면 이것도 중학교 때 보던 내용이야.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그래프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그러면 x좌표가 p, y좌표가 q인 이 꼭지점이 여기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니까 그래프의 함수값을 확인해보면 p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q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p가 아닌 다른 값을 구하면 그 값은 무조건 꼭지점보다 어떻게 위에 있어요. 그쵸? 맞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가 존재를 하는 거야? 최소값이 존재를 하죠. 최소값이 제일 작은 값이 얼마 나와요? 여기서 q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최소값이 q 되겠죠? 이게 실수의 성질과도 마찬가지죠. a가 양수니까 이게 무조건 0보다 어떻게 제곱이니까 실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뭐일 거야? q일 거 아니야. 맞죠? x가 얼마일 때? p일 때. 즉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즉 꼭지점 p, q면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꼭지점에 정보가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은요? 최대값이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죠. 왜? 계속 그래프는 한없이 올라갈 테니까 무한대 계속 커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면 A가 음수면 어떻게 되냐? 그럼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꼭지점이 P, Q면 이때 그래프에 X에다가 뭘 대입하면 P를 대입하면 Q가 나오는데 P가 아닌 다른 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이 값보다 다 밑에 있는 값밖에 안 나오죠. 뭘 대입을 하든 이것보다 밑에 있는 값만 나오죠. 맞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뭐가 존재를 하는 거야? 최대값이 존재를 하죠. 뭐예요 최대값이? 그냥 꼭지점 y좌표는 q예요. 맞죠? 즉 x가 얼마일 때? p일 때. 이것도 실수의 성질 마찬가지죠. a가 음수이면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숫자가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제일 큰 게 q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q, 꼭지점 y좌표다. 그럼 최소값은요? 당연히 아까랑 마찬가지로 쭉 내려갈 거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즉 꼭지점이 P, Q일 때 여기에 그냥 최대 최소의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쁘게 주는 걸 본 적이 없다고요. 표준형은 절대 안 주죠. 맞지? 무조건 어떻게? 요걸로 준다고 일반형으로. 그러니까 내가 백날 첫날 씹으리는 게 뭐 제발 마이너스 2a분의 b 좀 쓰라고요. 꼭지점 x좌표 찾을 때.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다 치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다? 위로 볼록하겠죠? 그럼 무슨 값이 존재를 할 거야? 최대값이 존재를 하겠죠? 맞지? 그럼 최대값이 얼마냐? 축의 방정식 x가 얼마일 때? 꼭지점 x좌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 1이죠. x가 1일 때 최대값 갖는다고. x 1 대입해. 1 대입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5니까 최대값이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꼭지점 1,8이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맞죠? 요거를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b 안 쓰면 이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2x로 묶어가지고 k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지만 똑똑하니까 플러스 1하고 다시 1 빼야지 당연하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1에 제곱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k 이것을 마이너스 3 곱하는 거 그거 밖에서 나오니까 안 헷갈리겠네. 아 똑똑했다 이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바보같이. 무슨 말인지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제발 쓰세요. 그거 안 쓰면 안 됩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쓸 때.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는 함수식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차함수예요. 3차함수 배우고 4차함수 배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온갖 함수를 배워도 결국은 이차함수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거기서 꼭지점 찾는 거 무조건 2차함수는 보자마자 꼭지점부터 찾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할 때마다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으면 시간 낭비가 평생으로 치면 몇 시간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지. 없는 시간은 너무 아깝잖아 그런 것들 맞죠? 자 그래서 아래로 블록할 때는 최소값, 위로 블록할 때는 최대값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꼭지점 P, Q에서 바로 나타난다고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쓰면 제한 변형 이런 말 그냥 이런 말은 옛날 스타일의 말이니까 x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을 걸어 놓는 거예요. 범위를 제한을 걸어요. 왜? 보면 이 그래프는 최소값만 있고 이 그래프는 최대값만 있고 여기서는 최대가 없고 여긴 최소가 없잖아 맞죠? 근데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을 걸어 놓으면은 그래프가 딱 잘려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3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치자. 그럼 이 그래프를 예를 들어 x가 뭐 0부터 4까지다 라고 제한을 걸었다 칠게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자 바로 그릴 줄 알아야죠. 꼭지에 몇 콤마 하면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1 콤마 1 대입하세요. 1 대입하니까 1 콤마 1이고 맞지?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그럼 그래프는 x가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1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x의 범위를 어떻게 했다? 0부터 4까지 즉 0부터 4까지 딱 잘랐어요. 여기까지 0부터 4까지만.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없는 거죠. 이쪽에는 이렇게만 잘려서 그려진 그래프다 이 말이에요. 범위를 제한을 걸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뭐가 존재를 한다? 최대값이 생겨버렸죠. 맞지? 최소값은 그대로 얼마야? 1이야 맞죠? 그럼 최대값은 요 값이잖아. 여기가 제일 높이 있잖아 맞죠? x가 얼마일 때? 4일 때 맞죠? 맞지? 자 x에 4를 대입하면 어떻게? 32 마이너스 16 플러스 3에서 얼마? 19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범위를 제한을 걸 때 책에 정리된 거 보면 축이 뭐 범위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범위를 정확하게 표시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x의 범위를 뭐 3부터 4까지 있다. 그러면 뭐부터 확인하는 거야? 축의 위치 알잖아.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는 1이잖아. 그럼 3부터 4까지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면 그래프 이번에는 요렇게 나타나죠. 요렇게만. 그치? 그럼 이때 최대값은 그대로 4를 때 최대값이 나오는데 최소값은 요때잖아. 맞죠? 얼마? x가 3이다. 이거 3 여기다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을 땐 범위를 꼭 지정을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곱는 거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519번 자, fx가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의 그래프인데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최소값을 구했더니 p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1부터 4까지 최소값을 구했더니 q래요. x가 4부터 7까지 최소값을 r이라고 합니다. 이거 3개 구해서 더하라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별거 아니라고 그래프 그리세요. 어떻게 생겼다? 아래로 볼록하죠? 맞지? 자, 여러분, 자, 이것도 센스껏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아까처럼 제 꼭지 좀 정확하게 뭐, X축, Y축 안 그릴 겁니다. 그냥 그래프 형태만 볼 거예요. 됐죠? 자, 축만 찾아서 일단 X가 얼마? X가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면 축이 2죠? X는 2입니다. 맞죠? 그러면 X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2예요. 맞죠? 그럼 봐봐, 얘들아.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면, 자, 2보다 다 왼쪽에 있죠, 마이너스 2랑 1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뭐, 대충 자르면, 이렇게 잘릴 거예요,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때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나타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x에다 뭘 대입해? 1을 대입해요. 2 마이너스 8 플러스 5. 맞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축이 x는 얘요. 자, 범위를 이번에는 어디서? 1부터 4까지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1부터 4까지는 이제 2가 거기 들어가잖아. 맞죠? 그러면 1부터 4까지, 오케이. 사이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1일 때랑 4일 때 어디가 더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맞죠? 맞지? 그런데 그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차 함수는 뭐를 가지고 있다? 대칭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대칭이란 말이에요. 좌우대칭. 그럼 1부터 4까지는 자, 축을 기준으로 보면 x가 2가 축이니까 x는 1이면 여기 한 칸 차이 나잖아. 맞죠? 그럼 대칭이니까 한 칸 차이가 나는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이 x가 얼마일 때 나오겠어요? 3일 때 같은 값이 나올 거야. 대칭이니까. 그럼 4는 당연히 어떻게? 1보다 더 멀리 올라가 있겠죠. 이걸 당연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축에서 어떻게 멀리 있는 값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대칭축이니까. 되겠죠? 그럼 이때 그래프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최소값은? 여기죠. 맞지? 맞죠? x에다가 뭐를? 2를 대입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2 대입하니까 8-16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됐고, 그쵸? 자, 마찬가지. 4부터 7까지. 그럼 4부터 7까지는 이렇게 잘렸으니까 이때 최소값은 얼마? x가 4일 때겠죠. 맞지? 그래서 4를 대입하면 얼마? 32 마이너스 32 플러스 5 해서 최소값은 5.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22번은 한번 봐야 되겠네. 자, 봅시다. 자, 522번.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a가 들어가 있는 미지수가 포함된 이차함수식이에요. 자, 이 그래프에 뭐를? 최소값을 fa라고 얘기를 하대요. 자, 최소값을 fa라고 하답니다. 그럼 얘들아, fa가 뭔데? 최소값이 뭐라고요?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겠죠. 왜? 아래로 볼록하니까 여기서 최소값이 나타나죠. 맞지? 자, 그럼 최소값의 좌표를 찾으려면 x좌표, 꼭지점 좌표 찾아야 되겠죠? 자, x좌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2a, 맞죠? x가 2a일 때 최소값 가져요. 2 대입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맞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이게 꼭지점의 y좌표인 최소값인 fa라는 식이 나왔죠. 되겠죠? 자, 그러면 fa가 또 뭐예요? a에 대한 2차 함수죠. 맞지? 그러면 또 이것도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맞지? 마이너스 4a 제곱이니까. 그럼 이건 축이 자, 이건 a에 대한 2차 함수니까 a가 얼마일 때 최소다? 아, 축이 어디다?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역시 a가 2, 축이 a는 2죠.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뭐를 a가 0부터 3까지. 자, 0과 3이면 2가 더 멀리 있는 쪽이 어디? 0이겠죠? 3이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이해되겠죠, 여러분? 됐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얼마? a에다가 2를 대입을 하라.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마이너스 5에서 최대값이 11일 거고요. 맞죠? 최소값은 a가 얼마일 때? 0일 때네. 맞죠? 0 대입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두 번 구한 문제예요. 최대 최소를 최소를 구해놓고 그 식에 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이니까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죠.